최근에 오픈AI에 소라 같은 고품질의 영상을 생성해주는 AI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소라에 버금가는 퀄리티를 보여주는 클링이라는 AI를 선보였고, 루마 AI에서는 드림머신이라는 영상 생성 AI를 출시했습니다. 드림머신은 지금도 바로 사용해볼 수 있고요. 영상 생성 AI로 가장 처음 화제몰이를 시작했었던 스타트업 런웨이 또한 잠잠하다가 최근에 젠3 알파를 공개했는데 영화 장면 연출에 가까울 정도로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올 하반기에는 소라도 출시된다는 전망이 있으니 이제 곧 집에서도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누구나 쉽게 고품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 이때 중요한 건 나만의 차별화된 결과물을 만드는 능력이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겠죠. 어떤 게 더 좋은 결과물인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장면에 가까운 것을 더 잘 선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영화 연출 기법인 시네마토그래피를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프롬프트 스킬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네마토그래피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내용만 정리해서 시리즈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시네마토그래피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 샷에 대해 알아보고 이 샷을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에서 잘 표현하기 위한 프롬프트 가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한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가장 최근에 나온 영상 생성 AI 드림머신에서 영상화해볼게요. 샷은 크게 피사체의 크기에 따른 샷, 카메라 각도에 따른 샷, 카메라 움직임에 따른 샷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피사체 크기에 따른 7가지 샷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나 관련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샷이라는 단어부터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샷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영화는 사건을 이루는 시퀀스로 구성되고 시퀀스는 여러 개의 샷으로 구성됩니다. 즉 샷은 영화나 비디오에서 카메라가 한번 켜졌다 꺼질 때까지의 녹화된 영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의 카메라 촬영으로 얻어진 영상이 바로 샷인 것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샷은 피사체를 얼마나 가까이서 멀리서 찍느냐, 즉 피사체의 크기에 따라 종류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와이드샷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블랙 코미디 영화의 대가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을 했을 만큼 피사체를 멀리서 찍는 이런 와이드샷에서는 화면 속 주인공을 거의 느낄 수 없어요. 그도 그렇게 피사체의 표정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관객은 당연히 주인공에 대한 감정이나 유대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와이드샷은 인물보다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더 강조해서 보여줄 때 주로 사용돼요. 새로운 장소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나 인물들의 주변 상황까지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등 현재 상황을 관객들에게 매우 객관적인 시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에스타빌리싱 샷과 모든 인물을 다 보여주는 마스터샷도 이 와이드샷에 속합니다. 더 극한으로 가면 익스트림 와이드샷이 있는데 이건 관객에게 어떤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영화의 도입부나 중요한 전환점에서 장면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미드저니에서 와이드샷을 한번 표현해볼게요. 와이드샷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기 위해 아무런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은 노멀한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페니스 라켓을 쥐고 있는 금발의 예쁜 여성을 피사체로 하여 이미지를 생성해 두었는데요. 프롬프트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시네마틱한 느낌을 주기 위해 프롬프트 가장 앞에 시네마틱을 작성했어요. 매개 변수로는 AR 16:9를 입력하여 와이드한 비율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했고, 추가로 스타일러우를 입력하여 사실적인 이미지가 생성되도록 했습니다. 매개 변수는 참고로 와 지정된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의 스타일이나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이제 와이드샷이라는 키워드를 프롬프트에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볼게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미드저니에서 그냥 이 텍스트를 넣고 전송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미지가 생성되었어요. 아까보다 배경이 좀 더 잘 보이긴 하지만 와이드샷이라는 키워드를 프롬프트에 작성했음에도 별반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건이나 장소를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와이드샷의 특징이 잘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건 프롬프트를 좀 수정해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롬프트가 와이드샷보다는 피사체를 강조하도록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드샷을 입력해도 장소가 강조되지 않고 와이드샷에 반하는 요소인 피사체가 돋보이도록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피사체에 대한 묘사를 줄이고 와이드샷과 장소를 강조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피사체보다는 장소가 더 강조되고 있고 피사체와의 거리도 멀어서 와이드샷이 잘 표현되었죠? 그럼 이 와이드샷을 루마 AI 드림머신에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영상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봤는데, 하나는 생성한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함께 넣고 영상을 만들도록 했고, 또 하나는 와이드샷이 포함된 프롬프트만 넣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결과를 보면 프롬프트만 넣어서 만든 영상은 카메라 모션이 좀 더 들어가면서 역동적으로 나오지만 형태가 다소 왜곡되는 듯 하고요.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함께 넣어서 만든 영상은 상대적으로 형태가 안정적이지만 정적으로 표현되는 듯 했습니다. 소라급의 퀄리티를 기대해서 결과물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큰 발전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피사체를 더 극한으로 멀리서 찍는 익스트림 와이드샷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샷은 피사체가 매우 작게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익스트림 와이드샷 키워드 외에도 피사체의 묘사를 최소화하고 프레임 안에서도 매우 작다라고 프롬프트를 수정해 주었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 피사체가 와이드샷보다 훨씬 작게 찍혀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죠. 대신 장소와 날씨를 잘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잘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스트림 와이드샷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이 익스트림 와이드샷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롬프트에 피사체에 대한 묘사가 강조되면 이렇게 광각의 어안 렌즈로 피사체를 촬영한 것처럼 왜곡되어서 이미지가 생성되니 이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트림 와이드샷도 드림머신에서 영상화해봤습니다. 이제 피사체를 조금 더 가까이서 촬영하는 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피사체의 전신이 프레임 안에 다 담기는 샷이 풀샷입니다. 와이드샷보다 인물에 조금 더 집중하기 시작하는 샷인데요. 팔다리가 전부 프레임 안에 있고 얼굴도 작게 찍히기 때문에 인물의 표정보다는 동작이 중요한 상황에 주로 사용됩니다. 액션 영화의 액션씬은 온몸을 쓰는 게 중요한 만큼 풀샷이 자주 쓰이고요. 또 실내의 공간을 설명해주는 샷도 풀샷으로 자주 촬영됩니다. 풀샷을 미드저니에서 표현하려면 나름의 스킬이 필요한데요. 프롬프트에 풀샷이라는 키워드만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면 이렇게 전신이 잘 담기지 않는 경우가 꽤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풀샷이라고만 키워드를 넣어주기보다는 풀샷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좋습니다. 풀바디샷이라고 더 구체적인 키워드를 작성하고 콜론을 넣은 뒤 다리부터 머리까지다 라고 설명을 포함해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웬만하면 풀샷이 표현될 텐데 만약 프롬프트에 따라서 잘 표현되지 않는다면 매개 변수를 설정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대신 노 매개 변수 다음에 한 칸을 띄고 클로즈업 샷을 작성해주면 피사체를 가까이서 촬영하는 클로즈업 샷이 생성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또 화면 비율이 AR 16:9로 와이드하면 풀샷이 잘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럴 땐 세로 비율을 가로보다 길게 늘려서 4:3 정도로 수정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주면 풀샷이 보다 더 잘 담길 수 있습니다. 프레임의 세로 비율을 길게 늘려서 생성하니까 풀샷이 보다 안정적으로 잘 표현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가 와이드하지 않아서 아쉽다면 펜 기능이나 줌아웃 기능을 사용하여 프레임 사이즈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풀샷도 드림머신에서 영상화해봤는데 프롬프트만으로 생성한 영상은 풀샷이 잘 표현되지 않아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풀샷보다 피사체를 좀 더 가까이서 찍으면 화면 안에 피사체의 허리부터 머리까지를 포함하는 미디엄샷이 됩니다. 미디엄샷은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보는 시점, 장면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게 느끼는 샷입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로 행하는 동작까지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샷이며 로맨틱 코미디 영화 장면에서 주로 쓰입니다. 프롬프트에서 키워드만 미디엄샷으로 수정해주고 매개 변수에 노 클로즈업 샷까지 포함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줄게요. 미디엄샷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피사체의 허리부터 머리까지가 잘 담겨서 이미지가 생성되었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가까이서 촬영하면 미디엄 클로즈업 샷이 됩니다. 미디엄샷보단 인물의 좀 더 위쪽, 어깨부터 머리까지를 촬영하는 샷이라 피사체의 얼굴이 잘 보이는 만큼 미디엄샷보다 인물의 감정을 담아내기가 더 좋습니다. 아까 작성했던 프롬프트에 키워드만 미디엄 클로즈업 샷으로 수정해주고 노 매개 변수는 지워준 뒤 이미지를 생성해주겠습니다. 미디엄샷보다 한층 더 클로즈업 되어서 피사체를 더 세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미디엄샷과 미디엄 클로즈업 샷도 영상화해봤는데 미디엄샷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 샷들은 피사체의 표정이 강조되는 샷인 만큼 카메라 모션이나 동적인 효과를 조금 덜 주도록 영상을 생성해봤는데요. 드림머신에서 인핸스 프롬프트 체크를 해제하고 영상을 생성하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정적인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개의 미디엄 샷은 이미지를 넣지 않고 프롬프트만으로 생성했는데 왼쪽이 인핸스 프롬프트 체크를 해제하고 생성한 것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좀 느껴지죠? 참고로 인핸스 프롬프트 기능은 사용자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개선하여 비디오를 생성하는 기능인데 작성한 프롬프트를 향상시켜서 영상을 생성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때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거나 모션이 과해서 왜곡되는 결과도 종종 나오는 듯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사체를 가장 가까이서 촬영하는 샷인 클로즈업 샷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피사체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까워졌는데요. 이 클로즈업 샷은 눈을 기준으로 얼굴과 목 아래까지가 포함되는 샷으로 주변 배경보단 피사체의 세밀한 표정에 포커스를 둔 샷입니다. 그래서 로맨틱한 상황, 슬픈 상황, 분노가 차오르는 상황 등 다양한 감정을 담아낼 때 매우 효과적으로 쓰이는 샷입니다. 시네마틱 클로즈업 샷 다음에 피사체를 묘사하여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피사체를 클로즈업한 샷이 잘 표현됩니다. 여기서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 있습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은 인물의 감정을 더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샷으로 주로 눈이 강조되지만 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감정을 전달하는 목적보다는 관객이 꼭 집어서 봐야 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인설트 샷으로 많이 사용되곤 해요. 아까와 동일한 프롬프트에서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만 추가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면 이렇게 한층 더 클로즈업된 샷이 잘 표현됩니다. 여기서 익스트림 클로즈업 할 대상을 명확하게 지칭해주면 그 대상을 더 확실하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피사체의 눈을 강조하도록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보면 이렇게 눈이 좀 더 강조된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은 관객이 꼭 봐야 하는 정보를 집어서 보여주는 인설트 샷으로 쓰인다고도 했는데 만약 피사체의 눈만을 꼭 집어서 보여주는 인설트 샷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프롬프트의 테니스 라켓과 같은 불필요한 묘사를 제외하고 강조해야 하는 것 위주로 심플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생성하면 이렇게 눈을 포커스한 인설트 샷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자체를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 아니라 인설트 샷으로 작성하고 이미지를 생성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인설트 샷으로 키워드를 대체해서 생성한 이미지인데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과 거의 비슷하죠. 인설트 샷은 감독의 의도를 표현하기에도 좋은 샷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물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화 인셉션에 나오는 팽이를 인설트 샷으로 만들어봤는데 꽤나 그럴싸하죠.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도 영상으로 만들어봤는데 꽤 퀄리티가 좋게 나왔습니다. 이넨스 프롬프트를 해제하고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모두 넣어서 생성했는데 영상이 조금 정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출시되어서 사용 가능한 텍스트 투 비디오 툴 중에서는 가장 품질이 좋은 듯 합니다. 근데 이 팽이는 여러 번 생성해봐도 멈춰서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드림머신은 아직까진 불안정한 면도 많이 있는 듯해요. 하지만 AI 기술은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출시될 소라나 젠3 알파가 정말 기대되네요. 이번 영상에서 나온 샷은 모두 정리하여 미드저니 시네마토그래피 가이드에 업데이트해두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제 프로필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카메라 각도에 따른 샷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디자인하는 AI였습니다.